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 위기를 제가 일찍 간파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자, 그런 경제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한 10년, 15년 전부터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안 하면 경제 위기가 닥칠 거다라고 오래 전부터 말한 거예요. 제가 주술식으로 인디안식 주술을 해가지고 계속 말하다가 보면 한번 맞아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중국이 한번 보세요. 15년 동안 인프라나 부동산의 그림자 금융을 해오다가 결국 붕괴로 가잖아요. 미국도 그때부터 돈을 풀어가지고 달러를 화폐를 남발해가지고 경제를 억지로 끌고 오다가 금융위기 때 잘됐다 싶어가지고 돈을 더 남발했다가 지금 수습불능 상황으로 몰려가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경제가 위태로태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때 제가 금융위기를 보고 현재 세계 이 경제 시스템이 지금까지 온 것처럼 똑같이 간다면 위기를 못 면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 것을 오늘도 보면 후안 곤잘레스인가 뭔가 닉을 달고 있는 친구 하나가 맨날 경제위기 신났네 어쩌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도 곧 입을 다물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닥치면 제가 지난번에 현재 국민 한 1,000만 명이 빈곤한데 2천만 명이 빈곤하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2천만 명 이상이 빈곤하게 되는데 실제 이 생활은요, 극소수 상류층 일부만 빼놓고는 굉장히 모든 이 계층의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빈곤층이 되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숨만 쉬고 사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자영업자가 한 600만 명쯤 될 겁니다. 그 가족 포함해서요. 이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지금 1,080조쯤 되는 부채를 지고 있는데, 자, 이분들이요, 지금 경제 위기가 닥치면 매출이 급감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일단 국민들의 소비가 급감하게 돼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니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집마다 자기가 현재 누리는 소득이 다 줄어들 겁니다. 대다수가요. 자, 그렇게 되니 소비를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가 줄이게 되니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죠. 사람이 위기가 오게 되면 불급한 것부터 안 합니다. 지금 벌써 보면 이 미용 관련, 성형 관련, 그리고 무슨 짐이라고 부르는 각종 피트니스 관련 분야에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외식도 점점 안 하고 있고 택시도 점점 작게 타고 있는 게 확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경제 위기에서 그야말로 대부분이 불급한 소득을 줄이고 일상적인 생명 연장에 몰두할 건데 그 외에 불필요한 일은 안 하지요. 옷도 안 사 입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에 들어가는 지출도 줄일 거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명품이니 이런 걸 다들 흉내내면서 살다가 그런 것도 아예 안 할 거고 쇼핑도 줄일 거고 또 외식도 줄일 거고 또 술도 지금 밖에서 술 먹는 건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 소주 사와서 집에서 먹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놀러 다니는 레저 이런 부분에서도 확연하게 줄겠죠. 해외여행 붐, 올해 이제 추석이 6일 연휴라고 난리 났다는데 그거 딱 경제위기 오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많이들 잘 갔다 오십시오. 경제 위기가 오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 경제 위기가 오면 환율이 급등하게 될 겁니다. 자, 환율이 급등하면 지금 1달러에 1,320원대, 3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환율이 급변할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확 뛰게 될 겁니다. 환율이 확 뛰게 된다는 것은 해외 여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치명적 타격이 될 거고 해외에 자녀들을 유학을 보낸 사람도 타격을 입을 거고 우리가
쓰는 상당수의 물건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뭐 밀가루부터 수입이고요. 설탕도 수입이고, 뭐 동물 사료도 수입이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들도 수입이 많고,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완전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입되는 물건의 가격이 폭등할 거예요. 왜? 달러로 결제하고 갖고 오는데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환율이 폭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자본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게 빠져나갈수록 자기가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달러로 바꾸어서 갔을 때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이제 전부 자본을 갖다가 유출시킬 거다. 기업에 투자했던 부분들도 다 줄어들고 해외로 빠져나갈 거다. 쭉 돈이 도망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요즘 중국에서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고 이런 것들이 패닉 상황으로 가속화되면 결국 이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되어서 불황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불황이나 공황적 상황이 되면 이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빠져들어서 물건이 남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는 수요가 모자라는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데 초반 단계에서는 물가가 폭등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수요가 괴멸된 다음에 디플레이션으로 서서히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이자가 폭등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IMF 때 보면 이자가 20% 가까이 육박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 위기가 오면 돈의 유동성이 지금 거의 멈춰버립니다. 돈이 안 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할 거고 은행들은 이 대출을 갖다가 일시 중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서민층들은 뭐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겠지만은 2, 3금융권이 사실상 문을 닫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 2, 3금융권 상당수가 부도나거나 폐업해버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금리가 폭등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제가 아까 올라간다고 했지요. 초반에는 급등하고 나중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기업들은 그야말로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흑자가 나더라도 상당한 기업의 운영 비용을 은행에서 빌려 쓰면서 돌려막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 경제 위기가 자연스럽게 금융 위기로 간다는 거죠. 경제 위기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금융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금융 위기가 오는가 하면 지금 한국이 부채가 세계 3위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의 집값이 그야말로 괜찮은 나라 중에는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비싼 나라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국의 자산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는 거예요. 버블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국의 집값이 지금의 반이라도 비싼 건데 2배로 부풀려져 있다. 한국의 주식도요, 일부 기업을 빼고 대부분에 지금 거품이 있어서 주식이 비싸게 산정되어 있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한국의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많은 주식들이 부풀려져서 주가 조작군에 의해서 거품에 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강원랜드와 비슷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산시장,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산의 붕괴가 시작되겠죠. 자, 그래서 주식이 30, 40% 빠진다. 집값이 30, 40% 내려앉는다.
코인이 사라진다. 코인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겠죠. 저는 궁극적으로 이 한국의 집값이요, 이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결국 금융기관들이 빌려줬던 돈들이 갚을 능력을 상실해서 부도가 나기 시작할 거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경매 처분 당하는 집들이 속출할 거다. 자, 자영업자들이 돈을 지금 빌려갔다가 천조도 넘는 돈을 빌려갔다가, 그리고 또 한국에 좀 주택담보대출도 1100조 가량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2500조 가량 되잖아요. 자, 이런 부채들이 전부 다 터져 나올 거다. 자영업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손들 겁니다. 망했다. 갚을 돈이 없다. 자, 그래서 부도 처리되겠지요. 자, 집에 불려준 돈도 상당히 부도 처리되겠지요.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기업들에게 빌려준 돈도 지금 좀비 기업이 30%라는 상장 기업 중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손을 털어버리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 하면 문 닫아버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은행이 빌려준 돈이 떼이게 되고, 금융기관들이,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 이런 데서 빌려줬던 돈들을 떼이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런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는 게 금융위기지요. 그래서 경제위기라 하면 경제가 지극히 그 불황으로 빠져들면서 기업들이 그야말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내고 침체에 빠져들어서 경착륙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금융위기는 그 결과 이제 자산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경제위기가 오면 당연히 금융위기로 연계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산 가격들이 이제 날아가 버리기 시작하면 대다수 가정에서 지금 자산 축소가 시작될 거예요. 자, 정권한다고 수십조를 빌려가지고 정권한 사람들은 이제 정권회사의 채무자가 될 거고, 집 산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내 본전은 사라져버리고, 자, 원래 내 돈이었던 것은 사라져버리고 은행에 빚만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집값이 반토막 날 거니까. 지금 집값이 반토막 나도 쌉니까? 내가 볼 때 반토막 나도 비싸다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10년이면 집을 사는데 한국에는 26년을 해야 집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집값이 얼마나 거품이 심한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저는 비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떼이게 된 금융기관들이 연쇄 부도가 나겠죠. 자, IMF 때 보면 제가 세 보니까 2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20개만 부도가 나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나겠죠. 자, 기업들은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대출해 주지 않고 돈을 구할 수 없으니까 유동성 위기, 돈맥 갱하에 빠져가지고 현재는 흑자가 나더라도 기업을 돌려야 되는 돈을 빌리지 못해서, 그리고 기업이 지금 물건을 팔았는데 매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외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서 못 받게 돼서, 그래서 기업들이요 그야말로 흑자 부도가 속출하고 한계선상에 헤매던 좀비 기업들은 다 망할 거라 봐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엄청난 기업 부도가 생길 거고, 거기서 수많은 실업자가 몰려 나올 거고, 금융기관에서도 몰려 나오겠죠. 그래서 거리가 이 실업자들로 메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고용, 일자리라는 부분이요, 솔직히 말하면 고용이 올스톱 되겠죠. 그러면서 있는 직장인들도 내보내고 회사들이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굴려가려고 할 겁니다. 더 이상 일을 벌리지 않고 약간 과잉이다 싶어도 유지하던 일자리들을 다 쳐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회사 사원들을 갖다가 평점을 매겨서 평소
불교불급하다 싶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기 시작하고 조기 퇴직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나는 그야말로 황금의 일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IMF 때 보면 대기업,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까불다가 수없이 쫓겨나왔지요. 자, 이렇게 되면서요, 삶이 굉장히 파괴될 건데, 최근에 한국의 이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요, 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정 파괴가 속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어지간한 유대감으로 이렇게 뭉쳐있지 않은 가정에서 수많은 이혼이나 가정 파괴가 자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들요, 그냥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살고 있어요. 자, 경제가 나빠지겠지. 그거는 그냥 자기가 느끼고 나쁜 상황은 기억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건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런 위기가 하도 안전한 그런 수준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한국 사람의 제가 볼 때 한 2, 3% 안에 빼고 나머지 97, 8%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삶에 태풍이 밀어 닥칠 거예요. 위태위태해지겠죠. 자, 그러면 지옥이 시작될 건데, 그런데 지금 서서히 내가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던져져서 냄비에 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머지않아 내가 냄비에서 삼킬 건데도 내 몸에 이 따가운 열기가 닥치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오겠나라고 좀 생각하고 싶겠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해, 지금 IMF 때 그런 일이 왔고, 또 미국에도 금융위기 때 그런 일이 닥쳤어요. 평범한 중산층이나 좀 상류층인 것처럼 하고 살다가 미국에서 금융위기 때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이 날아가고 그러면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을 보세요. 중국도 지금 뭔가 거대한 태풍이 밀어 닥치기 전에 아주 고요한 상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화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아주 바닥부터 지금 고통이 시작되면서 그 고통이요, 말을 못 하는데 밑에 바닥층이기 때문에 외부로 안 알려지는 거죠. 저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밀려 나오게 되겠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되어가는 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런 것과 관련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거기서 벗어나서 계속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삶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고 어느 날 깨어지기 쉬운 얇은 얼음과 같은 위치에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이 집처럼 그야말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위기가 올수록 그 위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회피하고 모두가 겪는 고통은 다들 어떻게 넘어가겠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그걸 갖다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닥치게 되면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는 거죠. 그때는 이 가난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잘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 삶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정부가 태평처럼 이재명이 박수치고 윤석열이 박수치고 살 때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도요, 지나가고 나서 겪어야 알 일입니다. 이제 곧 겪겠죠.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